안녕하세요. 인피니그룹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유경식입니다. 저는 오늘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심각하죠. 이것을 어떻게 막아내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하려고 하고요. 주된 데이터는 저희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피싱 IG라는 앱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건데 그거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이니까 저희 인피니그룹 소개를 먼저 잠깐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인피니그룹은 설립한 지 한 6년이 이제 넘었고요. 회사는 본사는 이제 저기 서울, 그다음에 베트남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상 징후를 아주 잘 찾아내 보자라고 회사가 이제 설립이 됐고, 그 주된 기술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요즘은 그 사기,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사기 의심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솔루션을 판매하겠다고 하는 나라가 4개 나라가 있는데, 그냥 8개 파트너사랑 이제 계약이 됐고요. 이렇게 우리은행, 신한카드처럼 한 4개 회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아직은 주된 고객층은 금융사가 되고요. 주로 이제 핀테크 경진대회나 이런 데서 이제 여러 번 이제 수상한 경험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일단 작년에 한 6,700억이 보이스피싱으로 이제 털렸죠, 저게. 저 6,700억이라는 저 돈이 나라에서 경기 부양하겠다고 공적자금 투여하는 뭐 그런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기꾼한테 털린 돈인데, 저 돈은 거의 100% 중국으로 가는 돈입니다. 다른 나라로 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보이스피싱이 일어난 저 큰 금액들이 한국에 머물러 있으면 그래도 돈이라도 순환이 될 텐데, 저게 외국으로 넘어가니까 더 큰 문제죠. 저게 보이스피싱이 작년에 6,700억인데 만약에 올해 1조가 된다 그러면 이거 진짜 난리 나겠죠. 주로 보이스피싱은 40대에서 50대가 제일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저 수치를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요즘 경제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40, 50대가 살기가 참 빠듯하다 이런 걸 느껴요. 왜냐면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이 이제 대출 사기로 일어나는데, 저 40, 50대 분들이 이제 가장 돈이 많이 필요로 하는 연령대다 보니까 대출 사기에 많이 현혹이 되는 것 같고요. 40, 50대면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가장. 보통 그렇죠. 근데 보이스피싱을 하나를 막는다라는 건 한 집안을 살린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 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한 요런 앱들이 이제 보이실 텐데, 저건 전부 다 악성 앱입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죠. 은행을 사칭한 앱들입니다. 저희 피싱 아지가 직접 수집한 앱들인데요. 모습을 보시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뭐 KB 하나은행, 아마 보통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OK저축은행, 신한캐피탈, 뭐 등등 저런 이제 앱들이 있죠. 저런 악성 앱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제 돈을 빼가는 겁니다. 요 두 앱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어떤 앱이 진짜 앱이고 어떤 앱이 사칭 앱이냐, 악성 앱이냐.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이 오른쪽 앱이 사칭 앱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현혹돼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보이스피싱을 계속 늘어나는데 왜 이렇게 못 잡아내고 있느냐, 보이스피싱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금융권, 금융사, 은행이든 카드사든 증권사든 간에 저축은행이든 은행의 데이터 구조를, 거래 데이터 구조를 보면 100% 자기가 자기 돈을 보내는 구조입니다. 내가 대출을 신청하는 구조죠. 그러니까 은행의 데이터 구조로 보면 100% 자기가 자기 돈을 송부하는 그런 데이터 구조인데, 내가 내 돈을 보내더라도 중요한 것은 지금 보내는 이 돈이 또는 신청하는 이 대출이 사기꾼한테 현혹이 돼서 보내지는 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금융사의 거래 데이터 구조만을 가지고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을 하니 뭘 하니 해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금 보내는 이 돈이, 신청하는 이 대출이 사기꾼한테 현혹이 돼서 보내지는 돈이라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먼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못 만들어내니까
보이스피싱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시중에 보면 보이스피싱을 막아주겠다는 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렇게 많죠. 근데 저렇게 보이스피싱을 막아주는 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보이스피싱은 계속 늘어나느냐? 그 구조를 한번 보면 저런 앱들은 저렇게 돼 있어요. 보이스피싱 같다라고 안내를 해주죠. 사용자에게. 근데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저런 안내가 들어와도 저것을 인지할 수 있는 경향이 없습니다. 네. 또 하나의 저런 앱들의 문제는 뭐냐면 보이스피싱 여부에 대해서 힌트를 줄 테니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라. 보이스피싱 여부를. 경황이 없는데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피싱 아이즈라는 앱을 만들었는데 저게 골자는 그겁니다. 피싱 아이즈가 금융 보이스피싱을 탐지를 하게 되면 사용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든 말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용자의 주거래 은행에다가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주거래 은행의 FDS 시스템이 직접 이제 전송을 하고요. 금융사의 콜센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보이스피싱 여부는 금융사의 전문가가 판단을 하고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제 피싱 아이즈가 이제 구조화되어 있고요. 보통 보이스피싱 피해 과정은 이렇습니다. 저렇게 이제 허위 문자가 옵니다. 57만 원 결제됐어요. 나는 결제한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따지려고 전화를 하게 되죠. 또는 저렇게 전환대출, 상환대출, 뭐 이런 저리대출, 대출 문자가 옵니다. 특히 40, 50대는 저런 문자에 상당히 혹하죠. 그럼 이제 전화를 하게 되면 사기꾼이 받게 됩니다. 그럼 사기꾼이 받았을 때 어떤 거를 유도를 하냐면 악성 코드, 즉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게 되는데 이 악성 앱이 설치가 되면 전화기가 장악이 됩니다. 전화기가 장악이 된다는 뜻은 지금 내가 경찰한테 전화해도 사기꾼이 받고 은행에 전화해도 사기꾼이 받고 한 저쯤 가면 일단 돈은 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살다 보면은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럼 이제 휴대폰이나 이렇게 대출을 이제 조회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OK저축은행이 조회를 해봤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잠시 후에 OK저축은행입니다라고 전화가 옵니다. 그럼 안 당할 수가 없죠. 그게 참 신기해요. 대출 조회를 했는데 어떻게 사기꾼이 그걸 알고 전화를 하느냐 이거죠. 그것이 저희가 아직 풀지 못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나는 당할 리가 없다라고 대부분 사람이 생각하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당하는 데 있어서는. 피싱 아이즈가 보이스피싱을 막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일단 허위 문자가 오면 그 문자 속에 보이스피싱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를 이제 발췌를 하게 되고요. 통화 내용성의 통화 중에 사기꾼과 통화 중에 그 보이스피싱 키워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이런 등의 이제 키워드를 이제 발췌를 하게 되죠. 다 옵션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저렇게 발췌를 하게 되고 피싱 아이즈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악성 앱, 악성 코드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원격 제어 앱도 구동이 됐는지 미러링 여부, 조작이 됐는지까지도 잡아내죠. 그 실례를 들어드리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통화 중에 원격 제어 앱이 실행이 되면서 금융 앱이 같이 동시에 실행이 되면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100% 사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피싱 아이즈가 탐지를 하면 사용자한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주거래 은행에다가 이 데이터를 쏴서 주거래 은행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적인 이제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문자 의심에 대한 키워드도 발췌를 하고요. 음성 키워드도 발췌를 하고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는 악성 앱이라든가 보이스피싱의 대전제는 모르는 사람과의 거래입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통화고요. 모르는 사람과의 문자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좀 찾아내는 그런 이제 기술을 갖고 있고 역시나 개인정보 이슈가 되게 심각하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키워드 위주로 발췌를 하고 보이스피싱을 나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제 피싱 아이즈가 잡아낸 일부를 지금 보여드리겠는데요. 보시다시피 저렇게 각종 은행들을 사칭한 앱들이 다 깔려 있습니다. 악성 앱들이. 이분 같은 경우는 악성이 먼저 설치가 되고 나서 피싱 아이즈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피싱 아이디가 설치가 되고 나서 악성 앱이 설치가 된 게 아니라 악성 앱 설치가 되고 나서 피싱 아이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니 전화를 받았는데 상당히 좀 약간 좀 의심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저 피싱 아이디를 깔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행히 깔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막았던 그런 케이스가 돼요. 그러니까 명일 오전 10시에 사기꾼과 대출을 시도하기로 작전을 짰다. 근데 사전에 막은 거죠. 또 하나 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됐는데 보이스피싱을 한 번 당한 사람이 두 번 당할 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 번 당한 사람이 두 번 이상 당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좀 놀라운 케이스죠. 특히 이분 같은 경우는 3개월 내 두 번을 당했어요. 물론 이제 피싱 아이디가 다 예방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당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저희 모수가 좀 작긴 합니다만 통계치를 보면 역시나 40, 50대가 가장 많이 당하고 있고요. 저희 통계치를 보면은 남성이 많이 당하는데 실제적으로 전체를 보면 여성이 더 많이 당하고 있고 남성들이 주로 이제 피싱을 막을 수 있는 앱들을 많이 설치하는데 더 많이 당하는 여성분들이 오히려 이런 방어 앱을 설치를 잘 안 하세요. 예, 그런 현상이 있고 어느 정도 성과냐 보면 모수가 작습니다만 저희 피싱 아이디의 가입자 61명당 1명꼴로 보이스피싱을 잡아냈어요. 저희가 이 수치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저희가 보이스피싱을 막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많이 보이스피싱을 당할까 이것에 한번 놀랐고 또 하나는 피싱 아이디가 저렇게 잘 잡아내는가 하면서 이제 놀랐던 그런 이제 기억이 좀 납니다. 61명당 1명꼴. 경찰 지능범죄수사대랑 저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 점조직이 수천 개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점조직이 많냐? 보이스피싱에 들어가서 조직에 들어가서 보이스피싱 하는 법을 배우고 나와서 보이스피싱 회사를 또 차린답니다. 또 배우고 나서 또 차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천 개 이제 점조직이 이제 구성이 돼 있다고 하는데 수천 개니까 한 저런 정도의 수치로서 사기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사례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8세 남자입니다. 당한 사람이 보시면 4월 16일 날 피싱 아이디를 설치를 했고요. 딱 한 달 후에 KB저축은행 악성 앱이 설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악성 앱은 삭제될 때까지 50분의 시간이 유지가 됐어요. 이 50분 동안에 어떤 액션이 있었냐? 물론 이제 피싱 아이디가 악성 앱이 설치한 동시에 저희는 이걸 주거래은행에다 이 정보를 송신을 합니다. 일단은. 악성 앱이 설치가 된 이 50분의 시간 동안 사기꾼과 4통화의 전화통화를 합니다. 이분이. 물론 피싱 아이디 설치 전에 2통화의 통화를 했고요. 사기꾼이랑. 물론 그 전에 허위 스팸 문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받았었어요. 재밌는 건 이겁니다. 재밌는 게 아니죠. 이 피해자가 악성 앱이 설치되어 있는 이 순간에 국민은행 춘천 지점에 2통화를 전화를 하게 되고요. 남춘천 지점에 1통화를 하게 됩니다.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인지 여부인지. 근데 이 전화 통화 내용은 전화기 가로채기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이 받는 거예요. 물론 전화기가 가로채도 저희는 주거래은행에다가 전화기가 가로챘다라는 정보를 보내게 되죠. 이 악성 앱이 삭제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다는 얘기인데 보시면 상황이 종료되고 나서 이 피해자가 사기꾼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4분 후에 또 전화를 하죠.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금감원하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고요. 그래도 미련이 남았나 봐요. 전화를 또 합니다. 사기꾼에게. 역시 안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전형적인 그 사기 패턴입니다. 당하신 거고요. 근데 이 48세 이 남자 피해자는 당한 것 같아요. 예, 사기를. 그 이유는 이분은 신한카드, 저희가 신한카드에 이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분은 신한카드의 고객이 아니어서 신한카드가 대응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털린 케이스가 되는데 이 사건을 계기 삼아서 주거래은행의 고객이 아니어서 주거래은행이 대응을 못하면 인피니그린 저희가 직접 대응을 하는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런 앱들이 이제 악성 앱들입니다. 상당히 유사하고요. OK저축은행, KB저축은행 뭐 다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성 앱들의 공통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요 내용입니다. 성함, 연락처, 주민번호, 기타 등등의 데이터를 입력하라고 요청을 받죠. 뭐 다 합니다. 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은행 사칭에 대한 보이스피싱 방법이고요. 검찰과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있는데 그럼에도 그런 상황에도 이런 악성 앱을 설치를 하게 되죠. 경찰청 앱을.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후스콜, 티전화, 알약, 후후 이런 것들을 죽이고 들어옵니다. 악성 앱들이. 그러니까 저런 앱들이 보이스피싱을 막아줘야 해도 죽이고 들어오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죠. 예,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로 이제 악성 앱을 설치할 때는 저렇게 카톡이나 이런 데 URL을 보내줍니다. 다운로드 받으라고. 다운로드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뜨죠. 그럴싸하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신한은행 모바일 대출해갖고 사기꾼들이 만든 앱인데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합니다. 클릭하죠. 클릭하면 악성 앱이 다운이 되는 겁니다. 저런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는 거는 사기꾼과 피해자 간의 전화 통화 중에 일어납니다. 예, 저런 내용들은요. 뭐 인터넷 웹사이트도 이런 데도 있고요. 참 재밌는 거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하면 대출을 상환했다는 저런 결제 서류도 조작해서 보내주고 그래요. 러시안 캐시 뭐 해갖고. 완벽하게 속이는 겁니다. 상환 종료될 때까지요. 저렇게 상환 결제 서류 같은 걸 이렇게 보내준다라는 건 2차 사기를 또 치겠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예. 그렇죠. 저희가 최근 한 3개월 동안 454개의 저희가 수집한 악성 앱을 좀 분석을 해보니까 금융기관 사칭은 한 19개, 경찰 사칭은 한 7개, 총 26개의 기관 사칭을 한 그런 악성 앱을 한 450개 정도 수집을 했는데 제일 많은 건 OK저축은행이 진짜 많았어요. 거의 대부분이죠. 나머지는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기타 등등 악성 앱들을 설치를 합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점조직이 되어 있다고 했고 그 점조직이 할당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직은 OK저축은행에서만 전문적으로 사기를 치고 어떤 조직은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고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 건데 예, 상당히 이제 저렇게 이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악성 앱을 탐지하는 거를 저희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피싱 아이즈를 통해서 잡아낸 악성 앱들을 이제 다른 회사들은 어떻게 하나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 A사, 뭐 누구든 다 아는 회사입니다. 악성 앱을 탐지하는 게 한 45% 수준이에요. 저희 데이터 기준으로 보면. 이사라는 이 회사도 전 국민이 다 압니다. 거의 못 잡아내고 있죠. 하나 빼고. W사도 마찬가지고요. 예, 아예 못 잡는 보이스피싱 잡는 앱도 있습니다. 저건 이제 한국 회사들을 이제 비교를 한 거고요. 해외는 어떤가? 해외 솔루션들은 진짜 잘 잡아내는가? 하는 이제 비교를 좀 해봤는데 이 노톤이라는 바이러스 회사, 백신 회사는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거의 못 잡아내고 있더라고요. 네, 좀 심각하죠. 요 카스퍼스카이라는 요 회사가 진짜 잘 잡아내요. 2건 빼고 다 잡아내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피싱 아이즈 같은 경우는 악성 앱을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냅니다. 예. 그 다음에 피싱 아이즈가 악성 앱을 탐지를 이제 하게 되면 그걸 주거래 은행에 보내고 주거래 은행 콜센터에서 그 피해자한테 전화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사기꾼과 피해자가 통화 중입니다. 통화 중이니까 금융사 콜센터가 전화를 해도 통화 중이라서 받을 수가 없죠. 안내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화 강제 종료도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끊어버리고 대응하는 그런 이제 기능도 있고요. 뭐 저것도 다 옵션입니다. 선택.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보이스피싱이 금융사 공동대응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은 일단은 잔고가 있으면 잔고가 먼저 털리고요. 은행 쫓아다니면서 현금 서비스 받으면서 털리고요. 은행 쫓아다니면서 대출 받아가면서 털립니다.
피싱 아이즈가 만약에 사기 보이스피싱을 탐지를 하면 그거에 주거래 은행에 금융사에 이 정보를 보내고, 예를 들면 신한카드라고 하겠습니다. 신한카드가 대응을 해서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을 하면 그 정보를 역으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제휴매주 금융사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유를 합니다. 이래야지 2차, 3차 피해도 막을 수가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렇게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탐지가 되면 제휴를 맺은 금융사에는 동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융핵심 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도 신청을 했는데요. 왜 신청을 했냐면, 뭐가 됐든 피싱 아이즈를 까는 사용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신한카드에 정보를 보낼 수 있고 신한은행에 제휴사한테 보내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동의를 받는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데 동의가 없어서 보이스피싱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런 규제 샌드박스를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오픈뱅킹 서비스 시대가 작년 말부터 왔죠. 올해는 뭐 카드사까지 저축은행까지 오픈뱅킹 서비스를 다 하게 될 텐데, 가만히 보시면 오픈뱅킹 서비스 앱이,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소리 오픈뱅킹 앱으로서는 되게 서비스가 좋고 좋아서 저걸 쓴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 주거래 은행이 하나은행이라고 보면 오픈뱅킹 서비스라는 건 저 신한은행 오픈뱅킹 서비스 앱에서 내 주거래 은행인 KB 하나은행의 돈을 우리은행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오픈뱅킹 서비스잖아요. 근데 저 주거래 은행 하나은행에서는 되게 불안한 겁니다. 저 상대의 앱에서 돈을 왜 보내라고 하냐 이거죠. 저게 사기 때문에 보내라고 하는 건지 정상 거래이기 때문에 보내라는 건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용자가 피싱 아이즈로 설치가 돼 있다고 하면 저런 보이스피싱 금융사기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양쪽으로 공유를 하기 때문에 KB은행에서는 돈이 안 보내질 수도 있고, 설사 보냈다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는 돈이 인출되지 않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픈뱅킹 서비스의 보안의 해결책으로도 저희가 설계를 했던 거고요. 오픈뱅킹 서비스는 되게 인기가 좋기 때문에 이런 보안 해결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보이스피싱 막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과기부든 금융위원회든 이런 분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계획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법 제도를 이제 개선을 해야 되는 그런 거를 TFT가 구성이 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모든 금융사의 FDS,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을 이제 고도화해야 되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금융권 이런 보이스피싱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안,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보이스피싱 보험을 들어주는 뭐 이런 크게 4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인피니그로는 FDS 고도화라든가 보험상품 쪽에 이제 관여를, 저희 솔루션들을 제공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 금융사기에 대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패러다임. 저희 이제 요소 기술 중에 하나가 음성인식 쪽에 하나가 있는데, 기존의 음성인식 기술은 보시면 보이스피싱을 막아주는 앱이 있다고 봤을 때 핸드폰에 있는 그 음성을, 사기꾼과의 통화 내용을 녹취를 뜹니다. 그걸 녹취를 뜨는 걸 서버로 보내죠. 서버에 보내면 AI가 음성 분석을 해갖고 사기다 싶으면 핸드폰 단말에다 분석 결과를 전송해주는 이런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음성인식 분석 기술인데, 이것은 일단은 천문학적인 서버 운영 병이 됩니다. 전부 서버로 이제 보내야 되고, 녹취가 된다고 하니까 개인 프라이버시 쪽에서 보면 되게 불안한 요소죠. 그리고 통신 인프라 비용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온 디바이스 음성인식이라 그래서 녹취를 하지도 않고 서버로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 안에서 사용자가 사기꾼이나 하는 그 키워드만 발췌를 하기 때문에 서버 운영 비용이나 개인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그런 기술이 되겠죠. 지금까지 고객사별로 개별적으로 뭐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뭐
회사들이죠. 이런 이제 금융사들이나 고객 회사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모바일, 뭐 증권 거래가 됐든 은행 앱이 됐든 저런 서비스를 만들어내죠. 모바일이나 PC에 둘 다. 그런 만들어진 그 앱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거래 정보도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기도 탐지하고 대응도 하고 사기 데이터를 또 분석해서 또 대응도 하고 이런 이제 패러다임인데 보통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V3입니다. 저런 이제 단말에 다 심어져 있죠.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기꾼들은 저런 백신이라든가 보이스피싱 막아주는 앱들을 일단 죽이고 들어오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피싱 아이즈는 단말에 있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의심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요. 수집을 한 것을 제휴 맺은 금융사에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각각 개별 회사 은행들 각각의 은행들 또는 개별 회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밸류가 클라우드 중앙 집중식으로 데이터 밸류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고요. 개별 회사들이 보이스피싱이 또 있고 새로운 패턴이 만들면 그걸 또 연구하고 그 대응 방안 생각하고 또 구축도 해야 되고 이를 위한 노력의 시간이 막 이제 각 회사마다 다 들어가게 될 텐데 저런 것을 저희가 연구를 해서 저런 서비스를 더 효과적이고 그것을 이제 일괄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의 이제 방향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시계가 안 돌아가가지고. 예. 10분 남았습니다. 예. 질문을 이걸로 받으면 되나요? 예. 이거 어떻게 하죠? 예. 이건가요? 핸드폰 단말기에 악성 앱이 깔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금융사기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것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한 76% 정도가 76%에서 거의 90% 넘게 악성 앱이 깔리면서 이제 사기를 많이 치게 되는데요.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대충 한 5%는 악성 앱과 관계지 순수 이른바 이 말빨로 사기를 치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면 법적으로 중국으로 온라인 송금이 될 때 법적으로 중국으로 온라인 송금이 될 때 은행이나 금융 당국이 추가적인 진위 여부를 가린다든지 정부 차원에서 2차적인 안전장치를 구축할 계획이 없나요? 피해액이 어마어마한데 이거 정부 시책에 대한 얘기여서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아이폰을 사용할 경우 피싱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보이스피싱의 거의 99%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일어납니다. 예,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보안에 상당히 투철하기 때문에, 예, 안드로이드 버전에서 거의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녹취 없이 온 디바이스에서 사기꾼이라는 키워드를 탐지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기꾼이랑 통화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 누구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이제 통화를 이제 주고받게 되겠죠. 그럼 이때 보이스피싱에 많이 쓰는 서울지방중앙검찰청 수사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음성인식으로 이제 캐치를 해내는 겁니다. 예. 그런 온디바이스 기술이고요. 그러니까 녹취가 없어도 되겠죠. 서버로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9 버전 이상부터는 구글이 막았어요. 음성을 듣는데 상대편의 음성을 못 듣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의 음성이 안 들리죠. 이런 경우는 들을 수가 없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방법이 없는데 사용자가 자동 녹취라는 것을 해두게 되면,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죠. 서버로 전송하는 게 없이 자동 녹취가 된다고 하면 이 파일을 읽어서 저희가 키워드를 발견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없는 금융기관은 지원하지 않나요? 카카오뱅크, 시티뱅크? 홈페이지에 없는 금융기관? 홈페이지. 질문을 이해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타 앱을 삭제하고, 그러니까 다른 보이스피싱 앱을 일단은 삭제하고 또는 죽이고 피싱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인피니그루의 앱은 그로부터 안전한가요? 그리고 휴대폰의 성능에는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피싱을 방지하겠다는 앱을 삭제를 한다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면, 일단 악성 앱이 깔리고 나서 지운다는 얘기예요. 순서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는 악성 앱이 설치될 때 그때 잡아냅니다. 그리고 그 주거래 금융사에 그 정보를 보내기 때문에 피싱 아이를 그리고 나서 피싱 아이를 죽여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저희는 이미 보내놨기 때문에 서버에, 금융사에. 그러니까 금융사에 대응을 한다라는 거고요. 휴대폰의 성능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 예,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네. 주거래 은행 외에 타사 신용카드 및 계좌인 경우 앱 설치 시 모두 등록해야 하는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앱을 깔게 되면 제휴를 맺은 금융사의 리스트가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제3자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주거래 사기,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할 때는 한 군데만 직접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행, 저 은행, 저 은행, 이 카드사 다 찔러보거든요. 그 중에 하나 걸리면 이제 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제휴를 맺은 회사에 일단 다 전송을 해서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3개를 더 받겠습니다. 예. 오지 시대의 본격 도래하며 예상이 되는 보이스피싱 기술의 진화 형태와 이에 따른 효율적 예방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죠. 사기꾼들이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악성의 개발자들 진짜 열심히 일하고, 저희는 이 악성의 개발자, 사기꾼들, 악성의 개발자들이 학대를 받는 것 같아요.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니까.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에 대한 기술도 계속 이제 개발을 하고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이스피싱을 위한 악성 앱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보이스피싱을 하기 위한 기능들이 있겠죠. 예. 그 기능에선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iOS 버전의 앱도 현재 출시가 되었나요? 했는데, 저희가 아직 여력이 없어서, 아이폰에 대한 앱은 이제 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 아까 바로 전 질문 있죠? 이에 따른 효율적 예방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개별 금융사들이 보이스피싱을 막아내는 게 시하는 것보다는 공동대응 플랫폼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예. 보이스피싱에 대한 그 정보들이 다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막을 수 있는. 그게 아마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이름도 금융사 공동대응 플랫폼이라고 이제 지은 겁니다. 예. 보이스피싱 앱이나 피싱 아이즈 모두 안드로이드에서만 구동이 되는 건죠. 아니요, 타 앱들은 안드로이드, iOS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보이스피싱의 대부분이 안드로이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출시를 한 거고, 이제 여력이 좀 생기면 아이폰까지 저희가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예. 질문.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방지나 이상 탐지의 경우 어느 정도 데이터셋이
확보되어야 상용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데이터, 어느 정도의 데이터, 이거 기준 없습니다. 예, 기준 없고요. 있는 데이터 안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잘 잡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많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기준은 없다고 생각하고, 뭐 일반적인 얘기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질문, 예. 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예,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피니그루의 유경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